이 가격이면 정말 안 사고는 못 베길 가격이야. 혹은 이 가격이면 이 가격에 이런 이슈가 터졌으면은 무조건 사야지라고 했는데 만약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작다면, 그쵸. 적다면, 네, 적다면 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성격 좋은 동료가 일도 잘할까? 네, 이번 한 주 삼성그룹의 새로운 인사 혁신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직급 체계를 줄이고 연공 서열을 폐지하면서 이제 80년대생 최고 경영자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동료 평가 시스템에 눈길이 갔습니다. 일명 피어 리뷰를 실시하는데 이 삼성은요, 등급 방식이 아니라 협업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동료가 좋은 평가를 혹은 나쁜 평가를 받는지를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많은 조직에서 다면 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 꽤 많은 곳에서 이게 인기 투표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성격 좋은 동료가 항상 일 잘할까요? 혹은 이 까칠하고 나한테는 아주 빡빡하게는 굴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라고 할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아마도 삼성은 이런 고민 끝에 서술형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는 그런 동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가 조금 힘들기에 이 동료 평가 시스템에도 많은 시행착오 또 많은 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월 4일 목돈 연구소는 이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랜디 뉴먼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 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이었습니다. 듣고 오신 첫 곡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토이스토리잖아요. 토이스토리. 제가 이제 토이스토리 3 때 꽤 됐죠. 이제 큰애랑 극장에 갔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떤 눈물 폭발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지금 이 노래를 들으니까 납니다. 이게 그 토이스토리가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자, 오늘 앞서 얘기한 이게 동료 중에서 성격이 좋은데 일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고 좀 굉장히 까칠하고 깐깐하고 뭐 저래 그러는데 이렇게 일할 때 보면 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분이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다면 평가들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좀 오류들이 몇 개 있었나 보죠. 삼성은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뭐 A, 뭐 B, C가 아니라 써야 돼요. 저 친구는 뭔데 왜 그랬다. 조직 뭐 할 때 뭐여서 이런 리뷰를 준다.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서술형으로 간다라고 하죠. 아마 그렇게 좀 인기 투표 방식에 또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다면 평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우님, 주말에도 믿고 듣는 목소리 재밌게 듣고 공부하는 정철진 목돈연구소 오늘도 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죠? 이수연님, 아들의 강력 추천으로 오늘 처음 들어와 봅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희 목돈연구소는 부부, 모자, 부녀, 온 가족들이 함께 듣거나 가족 추천하는 방송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고 있는 그런 룩이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 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 인별그램 있어요. 골뱅이 SBS 빅머니 여기 오시면은 그 ETF 이때까지 소개된 종목들도 있거든요.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 입문 코너죠.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하고요. 이 주식학개론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올릴 때 저희가 표 그림을 같이 넣어서 올립니다. 보면 이해 빨리 되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제 사기 실화극장. 요즘에 이제 배우로 또 변신을 꿈꾸고 있죠. 이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 목돈 지킴 연구소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하시죠.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뭐 열심히. 열심히.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됐죠. 순간이지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그날 아침에 좀 떨렸죠. 설레였죠. 설레었어요? 네, 다른 의미로 설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설렘이 아니라 네. 오늘은 얼마나 무너질까. 네. 약간 진짜 이런 동시호 때까지만 해도 그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월요일 날 아무래도. 그랬었는데. 네. 자, 0351번님 주식 차트에도 이런 룰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새삼스럽고 정말 신기한 영역이구나 싶습니다. 하청환 순상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또 이런 게 재미죠. 그렇죠. 네. 그러나 또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안 맞으니까. 잘 안 맞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것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까지는 네. 상당 부분 많은 수업료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유를 일단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술적 분석 코너를 공식적으로도 하는데 그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차트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는 게 하나의 그 투자에 있어서의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확률 높은 길라잡이 같은 거지. 이걸 맹신했다가는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네, 어떻게 큰일 나나요? 일단 뭐 계좌가 녹아내리는 네.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맞습니다. 녹아내리는 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막 피보나치 여기까지인데 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면은 그렇죠. 네, 안 됩니다. 네. 네, 수능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수능하라가 더 먼저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캔들 봉차트 했고 이동 평균선 했고요. 추세 분석, 패턴 분석까지도 저희가 끝마쳤습니다. 쐐기형 뭐 이런 거 있었죠. 상승 쐐기, 하락 쐐기. 네. 오늘은 많은 대가들이 의외로 지켜본다는 거래량.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여러분들 HTS 막대기에서 맨 밑에 그렇죠. 하면서 맨 밑에 막 막대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 그겁니다. 거래량 분석인데 네. 왜 중요하죠? 정말 이유가 많은데 네. 일단은 그 수능 헤라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이 거래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순종해라. 네.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일단 거래량이라는 거는 결국엔 거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그 종목을 보고 있는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한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확정이죠. 그죠, 확정이죠. 네, 확정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분석했었던 것들이랑 이게 맞는지 확인을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면 정말 안 사고는 못 베길 가격이야. 혹은 이 가격이면 이 가격에 이런 이슈가 터졌으면은 무조건 사야지라고 했는데 만약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작다면, 그쵸. 적다면, 네, 적다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내가 틀린지. 틀렸구나. 그렇죠. 네, 왜냐면 수능해야 되니까. 수능해야 시장에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거죠. 내가 뭐 천재다라기보다는. 네네. 네. 물론 이제 조금 시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거래로 인식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거래량이 다시 반등하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주가가 세게 움직일 때는 뭐가 같이 간다? 거래량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큰 호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대비 실적이 갑자기 뭐 3배가 4배 이렇게 나왔다. 네. 그런 엄청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점상이라고 하죠. 네. 거래량이 거의 없이 너도 나도 이제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서 그냥 매수를 해서 그렇죠. 아무도 안 파는 거고요. 안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 파는 걸 덥석덥석 무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훅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전쟁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거래량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이제 고려 시대나 이때의 병사, 이 병정 싸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죠. 현대전 말고. 현대전 말고. 네, 현대전은 병사의 숫자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매수하려는 세력이 이제 공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매도하려는 이 세력이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수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주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공격을 오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그래서 항상 사고 싶은 사람을 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맞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네. 예,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사람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네.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사주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주는 사람을 공격자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 시대에서 전쟁을 하면 항상 병사 수랑 군량미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뭐냐? 한 세력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네.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거래가 생기겠죠. 네. 매수를 한다는 건 누군가 팔아준다라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열심히 사주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팔아요. 그래서 사주는 병사들이랑 다 이렇게 싸웠는데 네.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매수 병사가? 매수 병사가 다 네.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도 병사가 이기겠죠. 그렇죠. 네,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네,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지지대랑 저항대는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라인들, 그러니까 어느 이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죠. 네. 중요한 시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 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을 꼭 이겨야 되는 전쟁터.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네. 점령을 하면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지지대랑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병사들이 다 죽으면 결국에는 이제 거기가 방어가 되니까 네. 뚫지 못하고 이제 밑바닥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히려 지면 더 완전히 패배죠. 완전 큰일 네.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거래량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네. 이거는 모든 기법에 다 사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동평균선, 패턴, 네. 우리가 배워왔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는 전부 다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게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맞는지 네. 아닌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거래량은 앞서 우리 하청환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이건 네. 지금 확실한 증거예요. 속일 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잡힌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맥점들 우리가 앞서 벌써 5시간에 걸쳐서 5회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차트에서의 중요한 부분들. 그렇죠. 여기를 만에 하나 이제 장대 양봉인데 네. 거래도 엄청나게 쑥 늘었다. 네. 이런 건 신뢰도가 엄청 높아지죠. 엄청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래도 네. 그 중요선도 양봉으로 통과하고 거래도 그렇죠. 실렸는데도 또 네. 빠져요. 네. 볼까요 한번 사례를?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를 들고 왔는데 네. 일단 이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속일 수 없다라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솟아있는 게 보이실 저 겁니다. 밑에 막대기가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네. 주가도 굉장히 좀 저점에서 이제 옆으로 기다가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윗꼬리가 좀 있어도 뭐 저 정도면. 네. 그리고 보시면은 중요한 이평선들을 한 번에 뚫어줬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건 뭡니까? 자, 요게 중요한 네. 거죠. 거래량이 저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터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의 심리는 정말 그 영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네. 바로 가길 바래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누구나 다 간다라고 하면 주식은 안 갑니다.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심리 게임이에요. 네. 네, 너도 예. 나도 간다 하면 안 가요. 맞아요. 너도 나도 여행 레저다 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 안 가다가 오미크론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안 가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이거 뚫어줘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네. 그 물량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네. 저 부분에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냐면 제가 첫 번째 저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네.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네. 근데 일정 부분 주가가 거래량이 거의 없이 빠졌습니다. 네. 만약에 거래량이 20 빠졌으면 저건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먹은 물량을 다시 다 토해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을 몇 거래일 동안 쉬어가면서 다 보내준 거죠. 네. 가세요. 마지막까지도 떠나 보내네요. 네, 개미핥기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하는데 네. 한번 보시면 그 이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엄청나게 큰 양봉이 생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저 얘기가 뭐냐면 이미 팔고 싶은 사람을 4거래일 동안 쉬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만큼 팔고 싶은 사람이 적은 거죠. 네.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를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가 진짜 세게 한번 터지는데 그렇죠. 그리고서 다음 날은 또 안 가네요. 또 안 가죠. 네, 그래서 또 떨구네요. 그렇죠. 저 네. 때도 보시면 저거는 왜 저게 더 시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딱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딱 하루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상승이 나올 때는 이 3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횡보하는 기간이 더 긴 거죠. 왜냐하면 해당 가격 라인이 이미 저점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고 네. 욕심은 조금 나는데 안 가니까 불안한 심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 네. 누구도 팔기가 좀 편한 가격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더 쓰게 되면서 결국엔 보내주게 되고 또 그 저기에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또 큰 상승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저게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면은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저 과정은 마치 네. 작전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네. 기가 막히게 네. 다 내보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 주포 외에는 다 나가라. 아, 다 떠나보냅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저렇습니다. 뭐 네. 메타버스의 대장주들도 그랬고요. 네. 뭐 NFT 대장주들도 보시면 다 저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바닥권에 상승할 때도 저거랑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일단 실려서 네. 저렇게 장대 양봉과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을 땐 일단은 신뢰도는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엄청 위로 높은 갈 거죠. 수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구간을 아주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는데 거기에 또 거래량이 실렸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 뭐 4% 났는데 거기에 거래도 막 뭐다. 네. 이건 또 떨어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건데 네. 거래가 충분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저게 이제 첫 번째 사는 부분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아까 앞서서 결과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높은 가격에도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중요 요충지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영토를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병사들을 쉬게 해줘야 되고 네. 단단하게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출동을 해야 빠르게 이 점령지들을 다시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마치 그 정비를 후퇴라고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마치 후퇴처럼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랑 조금 비교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거래량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HTS의 저 거래량 막대기를 꼭 함께 지우지 마시고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가 안 실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짜, 네. 휩소 상승, 가짜 하락도 파악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구라 음봉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방송 하는데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가짜 음봉, 그쵸, 가짜 네. 양봉. 가짜 음봉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급등주 패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차트를 바로 그죠? 보면서 네, 예, 네.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급상승이 나오고 이 양음양 패턴이라고 있어요. 양음양. 네, 네.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건데 네. 우리가 두 번째 차트에서도 양음양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네. 첫 번째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거래를 쉬어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틀 3일 두셨어요, 아까는. 그렇죠. 2, 네. 3일 쉰 것도 있지만 양음양 패턴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급등을 할 때 이게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추격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루가 너무 길어요. 네. 사실 그분들에게는 저도 그런 거 따라가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하루가 정말 1년처럼 길어요. 그럼 하루에도 이탈됩니까? 하루에도 이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차트를 보시면 그 다음 거래일에
음봉일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네, 볼까요?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제 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오른쪽 끝인가요? 네,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제 크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봉이 저기 큰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음봉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좀 보시면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다음 날에 저렇게까지 빠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 다음 날 한번 보세요. 저 밑꼬리를 그렇죠. 보시면 네. 저 때는 꽤 많이 절망하겠는데요. 그렇죠. 저게 이제 털고 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저건 이제 양음양 패턴 중에서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보통은 이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크게 그거를 더 잡아먹는 가장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네.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2, 3거래일 동안 더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악질이라고 할 수 악질이죠. 네. 저 모양이 이제 우리가 도지, 십자 도지 이렇게도 그렇죠. 말하는데 네. 풍차 돌리기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 십자가 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맞아요. 위아래로 엄청 흔들었다가 네. 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그렇죠. 예, 이탈시키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 우리가 왜 팔았지? 이런 왜 얘기가 그렇죠. 나올 수밖에 네. 없을 만큼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좀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을 잘 보시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나를 떨고 보내려고 하는 건지요. 네. 그런 것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다 분석이 완벽했는데 못 간다든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좀 봐서요. 네. 거래량이 아주 진짜 없다. 네. 그거는 소위 말하는 가짜 하락이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죠. 네, 그건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웃시키려고 네. 한다. 심리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결국. 맞습니다. 네. 이게 결과치인데 사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 분석 자체가 심리 분석이죠. 그렇죠. 네, 심리 네.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야 된다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그다음 내 생각이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이 맞는 확률이 좀 상당 부분 높으면은 네. 우리가 잘 버텨요. 근데 잘 많이 낮죠. 그렇죠. 네. 네, 낮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이 안 갑니다. 스스로의 네. 판단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량을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은 일종의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자체가 예측을 한 다음에 그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예측을 했는데 그와 다른 흐름으로 가면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측 후 대응이라는 게 결국에 주식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트 좀 짧게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크게 가기 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저게 있습니다. 이제 매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매집. 아. 네,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간 동안에 갑자기 주가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상승이 됐다가 네. 이제 한동안 또 안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지쳐서 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이제 빨래 털기 하듯이 네. 이제 쭉쭉쭉쭉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네. 일정한 지지대 라인, 저기 고점 라인들을 이은 선을 뚫어주는 마지막 라인 부분들이 강하게 뚫어줬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저 그림은 8개월짜리 누군가 프로젝트를 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 시도했다가 네. 올렸는데 개인들이 안 떨궈져 나가니까 그렇죠. 한 번 더. 또 옆으로 네. 또 깁니다. 매집 자기들은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또 한 번 했는데 또 안 떨어져요. 네. 3번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올려주긴 주네요. 네. 8개월 후에. 대신에 이게 저게 중요한 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텐베거도 저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10배라는 게 정말 네. 그 작은 종목은 그 매집을 8개월간 했으니까 그 주포도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네. 돈을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기도 털고져 나가려면은 네. 5배 이상 올려. 왜냐면 자기 물량을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게 네. 만들려면 결국엔 이슈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입니다. 보조 지표 약간 어렵긴 한데 네.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네, 뭐 짧게. 네. 스토캐스틱은 뭐다, MACD는 뭐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학개론 코너는요. 방송이 다 끝나고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보기 올려놨을 때 보시면 그땐 차트표가 함께 나옵니다. 그럼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할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